안녕하세요, 가시함입니다. 3월 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항상 오프닝으로 인사를 드릴 때 시장을 좋았다고 표현했던 점이 정말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가 1%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살짝 반등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종가로 갈수록 다시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자, 코스닥도 비슷하게 1.3%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름도 비슷하죠?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참 지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형주들도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정말 흐름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셀트리온하고 카카오뱅크 이 두 종목이 1% 이상의 나름대로 선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 2차전지하고 금융주 또 원자재 관련주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널뛰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것이 2차원지 소재 기업들 그래도 최근에 조금은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8%가 넘었고 LNF도 6% 그나마 첨보만 조금은 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2차원지 소재 기업들의 지수를 조금 끌어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도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1230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인지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졌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7만원을 이탈했죠. 역시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나왔고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50만원을 이탈하면서 오늘 40만원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자, 현대차는 그동안 낙폭이 강해서인지 오늘은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도 앞서 종목과 마찬가지로 어제 1년 만에 17만원을 이탈했고 반대로 오늘 카카오 이 종목만 오늘 소폭의 상승과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현대차는 어제 1년 만에 17만원을 이탈했고 삼성 SDI하고 삼성전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50만원과 7만원 이 두 종목도 모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정말 이게 업종에 대한 문제가 있기보다는 대외 변수가 너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라리 내일 휴장이 다행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최근 들어서 신저가를 보여주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 LG이노텍, 시젠, 삼성전기,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삼성엔지니어링은 또 포함이 되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정책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 관련주는 사실 내일 대선 이후부터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과연 이 종목이 목요일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셀트리온, SK, 펄어비스,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제도 보신 것처럼 미국 증시의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어요. S&P 500에 3%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지금 위치를 보더라도 직전 저점 흐름상 봤을 때는 직전 저점을 이탈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또 나스닥을 보면 자, 나스닥은 무려 3.6% 급락이 나오면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이었죠.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이 당시 저점을 이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2%가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 앞선 두 지수와는 달리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신 것처럼 그거에 비하면 국내 증시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선방한다고 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상승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은 추세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스닥으로 월봉. 자, 지금 3월달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나스닥 차트 기준으로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고, 그 직전은 생략할게요. 별다른 하락이 없었으니까. 지금 하락폭을 살펴보면 1월달이 거의 9%, 또 2월달은 3.4%, 또 이번달은 6.7%. 그렇다면 합치게 되면 거의 20% 조금 안 되는 19%, 그 정도의 급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 정도의 급락이라는 것은 과거 3월달, 2020년 3월달 한번 본다면 이 당시에 6.3%, 그리고 3월달에는 10%, 합계 약 17% 정도 되죠. 자, 그래서 3월달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그 당시보다 흐름이 훨씬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도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3월 중순에 FMC의 결과에 따라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다면 그 변곡점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그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월달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된다면 내 스스로가 실망을 할 수가 있고, 또 내 생각과 반대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또 굉장히 부정적인 악수를 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3월달에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과 가능성, 그동안에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다면 지금은 그 변곡점이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항상 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긴 관점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채 1분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올 한 해를 길게 놓고 본다면 이제 채 4분의 1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계획을 길게 세워보시면서 그에 맞는 투자 관점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스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거의 60% 이상이 미국 시장, 지금 70%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참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미국 시장이 좋은 흐름이 나와도 그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비단 국내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 시장에서 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그 외 다른 유럽 국가들 모든 시장이 미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날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서 오늘 만약에 내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부정적인 시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조금은 투자 시점을 늦춰본다던가 오후장까지 관망해본다던가 그런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선행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것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불만족스러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미국 시장을 선행적인 지표로서 활용해볼 수 있는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쌍바닥을 형성했어요. 지난 1월 말에 저점을 형성하고 그동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약간은 횡보하는 기간을 거쳤는데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정확하게 쌍바닥을 형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쌍바닥을 형성했을 때는 그 바닥을 조금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대외 변수가 산적해 있는 만큼 국내 시장도 이 쌍바닥을 지켜줄 것이다, 그걸 단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보다 내가 올 한 해라는 긴 시간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주가가 한 번씩 급격하게 빠질 때 그런 구간을 조금씩 매수하면서 지금보다는 올 하반기를 도모해보자,
그런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봤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가 불과 한 달 전이었죠. 그때는 바로 금리 인상 이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두 가지 시장을 누르는 이슈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슈, 금리 인상과 전쟁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경기가 동시에 후퇴할 때, 그런 경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를 보세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나마 경유차이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던 만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가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유가가 잡히려면 일단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의 해결점이 보일 때 비로소 그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우크라이나하고 3차 회담이 종료가 되었죠. 일단은 3번밖에 회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4차, 5차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게 한두 번만에 해결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4차, 5차 그 이상으로 가야지 어떤 해결점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3차까지는 끝난 만큼 어느 정도의 접점은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회담이 계속 늘어날수록 분명히 그 접점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장의 변곡점으로서 다가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예요. 그런데 9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시장은 대선 때문에 9일날 휴장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 시장 휴장하고 나서 10일날 목요일이에요.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그 여파가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10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 목요일이 대선 직후이기도 하고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시장의 충격, 어느 쪽으로 충격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충격이 목요일날 전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목요일 10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업종별로 주가가 정말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시장이 하루 정도 쉬고 나서 조금은 체력을 비축한 뒤에 10일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